둥근 얼굴이 뭐냐,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눈, 코, 입이 있는데 그 눈, 코, 입에 얼굴이 이렇게 하면 이 면적이 넓은 얼굴을 둥근 얼굴이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넓은 얼굴이 둥근 얼굴이다. 여백이 많은 얼굴. 근데 여백이 그럼 왜 많냐라고 하면 크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이목구비에 비해서 면적이 크다는 건데 그러면 뭐가 많겠죠. 그러니까 뭐가 많을 거냐, 이제 그걸 나눈 거죠. 지방이 많니, 근육이 많니, 뼈가 크니. 이게 아니어도 아침에 땡땡하게 붓는 얼굴들이 있어요. 부종이 잘 생기는 그런 얼굴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시술을 많이 해서 뭐 필러를 많이 채우거나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해서 콜라겐 부스터류를 많이 채워서 얼굴이 큰 얼굴,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둥근 얼굴 범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둥근 얼굴이 그러면 살쪄서 큰 얼굴이냐, 이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얼굴만 둥근 얼굴이 아니라 연예인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살이 안 쪘는데 부해 보이고 나 엄청 말랐는데 얼굴 보면 뭔가 살찐 느낌이나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얼굴들이 있어서 그런 얼굴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어떻게 변화가면 예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닝닝님이거든요. 왜냐면 닝닝님이 살을 뺀 것도 있지만 데뷔 초랑 비해서 엄청 예뻐졌어요. 데뷔 초를 몸을 봤을 때 그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가 그런 것도 아니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중이 당연히 빠진 것도 있지만 얼굴이 많이 예뻐졌는데 여백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눈, 코, 입이 확 화려하게 예뻐졌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백이 작아졌는데 그러면 그 여백을 어떻게 작게 만들었을까? 요거를 보고 싶어요. 닝닝님 사진을 봤을 때 둥근 얼굴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앞면이랑 옆면이 구분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 형광펜으로 칠해 볼게요. 그러니까 앞면과 옆면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앞면과 옆면을 나누는 이런 라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앞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말라 보이는 얼굴이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둥그려 보이는 얼굴이 돼요. 그래서 닝닝님 같은 경우는 얼굴을 봤을 때 이전 얼굴을 보면 이 경계가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광점이라는 포인트를 말하기도 했는데 빛나는 점들이 있고 앞과 옆을 구분해주는 면이 분명해야 되는데 굉장히 둥글다는 거죠. 이게 어디가 경계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잘 안 보이고 제 얼굴을 봤을 때 이제 정면에서 보이면 잘 안 보이고 얼굴 한 20-30도 정도 살짝 돌려요. 그러면 이 앞면이랑 옆면이 잘 구분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닝닝님 이전 사진을 봤을 땐 잘 구분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얼굴이 엄청 작아지고 말라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큰 차이는 이 굴곡의 그 면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앞면이랑 옆면이 제가 굳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분명하게 보여요. 곡률이 보이죠? 이렇게 얼굴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수록 얼굴을 작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인들은 이 정도까지 하지 않지만 특히 촬영을 많이 하시거나 연예인분, 인플루언서분들은 내가 실제보다 부해 보인다고 하면 고개를 살짝 돌려보고 이게 구분이 잘 되는지를 보는 게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제가 팔자 윗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팔자 윗살이 이때는 좀 있어요. 근데 최근 사진을 이때 보면 최대한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팔자 윗살 부분이 앞 광대 부분에 최대한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얼굴이 부해 보이지 않아요. 뭐 이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턱 라인을 봤을 때 턱뼈 선이 분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일반 환자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얼굴 봤을 때 얼굴 면적이랑 이중턱이랑 여기 부분이 잘 경계져서 잘 보이는 이 세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체중이더라도 앞면과 옆면 구분이 잘 되고 팔자 위가 최대한 얼굴 면적에 뼈에 붙어있는 느낌이 나고 턱 라인이 잘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둥글어 보이는 얼굴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닝닝님 뿐만 아니라 리즈님 사진을 들고 왔는데 리즈님이 이제 체중 변화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 데뷔했을 때 고등학생 때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젖살이 있어서 통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부위들이 팔자 위가 약간 볼살이 있는 느낌? 턱 라인이 분명하지는 못하죠. 각도를 돌렸지만 앞면이랑 옆면은 살짝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팔자 윗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제가 예뻐 보이는 얼굴 컨텐츠를 찍었을 때 광점이라고 하는 그 광대 부위가 높고 안쪽으로 있어야 좀 더 세련되고 예쁜 얼굴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팔자 윗살에 이런 볼륨이 있으면 그 광점이라는 부위가 아래로 점점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긴 얼굴처럼 조금 보이고 노화된 얼굴처럼 보이고 뭔가 무게감이 있는 얼굴처럼 보여요. 이 팔자 위쪽 광점이라는 부분이 한 요쯤에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광대랑. 근데 이게 살이 붙으면 붙을수록 여기는 뭔가 여기에 있어 보여요. 요 밑에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더 내려와 보여요. 전체적으로 부해지면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고개를 돌린 얼굴이잖아요. 앞면과 옆면이 구분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면적. 이 부위가 좁아지고 여기가 넓어지고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체중을 싹 빼고 오셨는데 이 포인트가 여기 이제 밑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누가 봐도 위쪽으로 올라붙었죠. 앞볼이 빛나는 포인트가 위쪽으로 올라붙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이미 이게 구분이 잘 돼요. 앞면과 옆면이. 그래서 리즈님 사진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젖살이 덜 빠져서 한 번은 체중이 많이 붙어서 얼굴이 변하긴 했지만 결국에 키포인트는 앞볼 팔자 윗살과 앞면과 옆면이 구분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턱 라인이 분명한 것, 요 세 포인트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요 세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 일단은 모든 시술을 하기 전에 체중 조절부터 얘기를 많이 해요. 당연히 알 거예요. 이 볼살만 문제인 경우들이 잘 없고 여기 팔자 윗살뿐만 아니라 심부볼도 있고 이중턱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살이 다 빠지면 얼굴도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리고 특히 연예인분들 제가 체중이 변하면서 본 사진들을 보면 코가 작아져요. 리즈님도 보면 첫 번째 데뷔 시절 11 때 코랑 중간 시기 애프터라이크 때 코랑 지금 코랑 코에도 여기가 지방이 있거든요. 코도 샤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다이어트를 해라. 너무 쉬운 말이죠. 근데 쉬운데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게 지방 빼주는 시술들이 많아요. 조금 더 연령대가 있다면 울세라를 도전을 해봐도 되는데 연령대가 어리다면 요즘 많이 하는 온다리프팅, 저희 병원에서는 제일 제가 추천을 많이 하는 튠라이너, 지방층을 흔들어줘서 지방 세포를 죽여주는 그런 시술들이 있고 지방 분해 주사류도 있고 지방 사멸 주사, 예를 들면 뭐 DCA 주사, 저희 병원에서 쓰는 제품명은 브이올렛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지방량 자체를 줄여주는 게 첫 번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큰 분들이 있는데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는 보톡스가 있어요. 근데 얼굴 작게 만드는 보톡스가 뭐냐? 쉬워요. 앙 해서 물어봤을 때 저희가 사각턱 근육이 크게 발달되어 있으면 턱 라인 자체가 근육 볼륨 때문에 크기 때문에 여기를 줄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사각턱 보톡스 많이 맞다 보면 머리가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씹는 근육이 턱뿐만 아니라 관자도 씹는 근육 중에 하나거든요. 아 벌리고 앙 해보면 티디님도 이렇게 앙 해보시면 여기도 올라와요. 앙 하면. 진짜 이렇게 씹을 때마다 여기도 같이 자극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죽여놓으면 어떠겠어요? 여기가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 한 3번, 4번 꾸준히 받던 분들 보면 관자 근육이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하면 관자 큰 느낌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근육 이야기였긴 하지만 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뒤로 누워보면, 그리고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뭐 짠 거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침샘 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우면 뒤쪽을 이렇게 처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거나 턱뼈 각에서부터 앞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두툼하게 만져지는 부위가 있어요. 두툼하게 만져지면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비밑 침샘, 턱밑 침샘들도 턱 라인 자체를 굉장히 둔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다면 조절을 하면 얼굴이 둥근 얼굴에서 좀 더 샤프한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종 있는 분들은 민간요법이고 의학적인 근거 수준은 낮다라고 하긴 하지만 찬물로 세안한다던가 괄사해주거나 이런 것도 부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경락 마사지 같은 것도 저는 내 얼굴이 자산인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얼굴이 실제로 뼈를 조절하고 작게 만들어준다 이런 건 아니고, 얼굴에 좀 마사지를 해주면 부종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살짝 붓기가 잘 빠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병원에서 저희가 부종을 조금 치료해주는 방법 중에는 주사류도 있긴 있지만 체외 충격파를 쓰기도 해요.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좀 부종을 낮춰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번외로 시술 때문에 얼굴이 부한 것들은 표정을 지어보면서 평가를 해서 녹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안면부 팔자 윗살 부분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무슨 하트 쉐입 필러, 요즘도 많이 하나요? 하트 쉐입 필러가 한창 유행했는데 하트 얼굴을 만든다고 앞볼 필러를 굉장히 많이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웃을 때 약간 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필러를 많이 맞은 특유의 얼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일반적인 팔자 지방도 최대한 붙여주면 예뻐지는데 이미 여기에 맞은 게 밑으로 내려와 있고 부해져 있으면 그거를 녹여주는 게 방법이죠. 이거는 다른 시술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거. 그리고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도 너무 많이 받아서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이거는 지방도 아니고 처진 것도 아니고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때문에 단단한 거다 하면 그것도 조금 조절해주는 방법들이 있어서 걔네들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뼈가 큰 사람. 뼈가 큰 사람은 성형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성형외과 얘기들도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애초에 골격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고 큰 사람들은 두개골을 저희가 부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뭐 광대야 조금 수술로 조절을 하고 하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태생적으로 뭔가 얼굴이 동그랗고 뼈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얘기를 해드려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그냥 이거는 저희가 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게 뼈만 문제인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이유 중에서 요거는 해결해주고 요거는 해결해주고 헤어스타일이랑 커버해주면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뼈가 문제라고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프팅 디바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이프 같은 시술 같은 경우는 지방 자체를 약간 태워줄 수가 있거든요. 지방 태워주면서 얼굴을 붙여줘요. 하이프로 제일 유명한 게 울세라, 슈링크 유니버스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얼굴도 얼굴을 최대한 밀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진다. 제가 보통은 이런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테이플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뼈에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들, 연조직들을 뼈에 박아놓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옆면이랑 앞면이 좀 불분명해서 이 라인이 각도가 이렇게 둥글게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이렇게 밀어 넣어버리면 좀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로는 이제 쉐딩이었는데 요즘 이렇게 쉐딩을 해. 얼굴 작은 쉐딩이야 하고 하는 그런 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쉐딩을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딱 그 릴스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 시술 방향이랑 완전 똑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면이랑 옆면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쉐딩을 마름모 쉐딩이라고도 하고 뭔가 이렇게 쉐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굴곡을 최대한 앞면과 옆면을 구분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둥근 얼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면적을 작게 만들어주는 시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쉐딩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진짜 하이라이트 주고 싶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안쪽으로 찍어야죠. 근데 안쪽으로 찍 때 여기가 부하면 안 되거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십자가로 예전에 했을 때 이 앞쪽이 부하면 되게 얼굴이 부해 보여서 이제 최대한 이 끝쪽을 앞쪽으로 잡되 앞쪽으로 너무 하이라이트는 주지 말자. 그리고 그것도 하이라이트도 얼굴형에 따라 달라요. 저희도 긴 얼굴 할 때 하이라이트를 저는 생각할 때 위쪽 앞쪽으로 잡는 게 좋다고 하지만 특히 눈 꺼짐이 조금 부각되게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이라이트 밑에 잡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얼굴형에 따라서 하이라이트 잡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대신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앞면과 옆면을 잘 구별하자. 그리고 너무 바깥쪽에 하이라이트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근데 화장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긴 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화장을 해볼 때 그냥 일반적인 섀도우 말고 스틱 섀도우 되게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얼굴 윤곽을 한번 잡아봐도 괜찮아요. 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과해요. 근데 과하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과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얼굴형이 괜찮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대로 희망을 하면 병원 찾아와서 나는 이런 느낌을 원해라고 제시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메이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모든 얼굴을 변형시키니까 눈, 코, 입부터 윤곽까지 다 변환시킨 사진 가지고 이런 느낌을 원한다 하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국소 부위도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얼굴은 옆을 작게, 콧구멍 작게, 코골은 길게 진짜 상세하게 다 돼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근데 그 부분 중에서 몇 개를 건드려 봤을 때 이게 내가 좀 더 원하는 느낌이다 하면 다 싹 다 필터 쓰지 말고 필터를 조금만 써봐서 이런 게 괜찮다 하면 이런 느낌을 원한다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도 보면 얼굴 찍었을 때 이렇게 정면에서 찍은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측면이랑 살짝 했을 때 각도가 이렇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그냥 얼굴 동그랗게 찍혀 있을 때는 얼굴이 엄청 커가지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사실 이렇게 동영상 이거 넣어도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